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될 최종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노노에게 인생을 묻다 혹은 노노에게 길을 묻다에 대해서 시간이 짧지만은 제가 강의를 재미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자가 혹시 무슨 글자인지 보이세요? 이 글자는 근심 걱정할 때 웃자입니다. 근심 걱정.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요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예전 사람들도.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요즘 살기 녹록하세요? 이렇게 보시기에는 근심 걱정 거의 없으신 것처럼 보이시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근심과 걱정을 갖고 있죠. 여러분 요즘 저희가 살기가 쉽진 않습니다만 저희 아버지 세대는 어땠을까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저희보다 살기가 좋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저희보다 살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또 저희 아버지 세대보다 더 어려웠을 것이고 6.25 전쟁도 있었고요.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그리고 다산 정약용이 살았던 1800년도 경에는 또 얼마나 이 조선의 민초들이 어렵겠습니까? 조선 중기 임진왜란 나고요. 병자호란 나고 이 전쟁 통해서 조선의 백성들은 또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고려시대 마찬가지고요. 삼국시대 마찬가지고 중국으로 가면은 춘추시대, 전국시대 다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한 50년 정도 살아보면 인생이 어떻다는 거 대략 아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훌륭하게 살았던 여러 현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거는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겠죠. 그것을 다 글로 남겼다는 것이죠. 그 글이 지금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다 인문학, 고전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몇 가지 논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아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2500년 전에 이 논어가 2019년도를 살아가는 현대인들한테 정말 맞을까? 안 맞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 생각하면은 그 옛날 얘기인데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논어를 공부를 해보니까 2500년 전의 이야기도 현대인들한테 너무나 딱딱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거죠. 우리 삶에서 근심 걱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질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을 한번 우리 논어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류근우라는 말이 있죠. 필류근우. 필이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마찬가지죠. 어린아이거나 어른들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늘 근심 걱정을 끼고 사는 게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대학을 들어가도 걱정, 대학을 졸업해도 걱정, 회사를 들어가도 걱정, 회사를 나와도 걱정, 나이를 먹어도 걱정, 나이를 안 먹어도 걱정. 우리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늘 그러한 근심덩어리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공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자는 언제 때 사람이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사람입니다. 여러분 2500년 전에도 공자는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이렇게 근심 걱정 속에 끼어 있는 것들이 사람의 삶이구나,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억구만 제가 딱 보여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공자의 말일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공자님의 말씀은 이 뒤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근심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평소에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이 생활을 하시는지요? 공자님은 그 당시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무원려다. 인무원려. 사람이 멀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운 곳에 근심 걱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무원려 필류근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사람이 근심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기서 나왔죠.
멀리를 생각해라. 저것이 이제 한문으로 뭐라고 쓰냐면 멀 원자에 생각할 려자입니다. 멀리를 생각해라. 멀리를 생각하면은 늘 가깝게 다가오는 근심 걱정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도 써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 원료라는 게 요즘 말로 바꾸면 저게 무슨 말이 될까요? 저 말은 곧 목표를 가져라. 그런 뜻이죠. 목표 중에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져라. 그런 뜻이죠. 또 다른 말로 멋지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 꿈을 가져라. 아니면 비전을 가져라. 이런 말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저 말은 젊은이나 나이를 먹은 어르신분들이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5년, 10년, 15년 이렇게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요, 꿈을 갖고 있는 사람과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꿈이, 그 목표가 간절한 목표잖아요. 그러면은 늘 이 가깝게 다가오는 근심 걱정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참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피곤하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 아침에 정시에 정확하게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좋은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공자가 얘기했던 멀리를 생각하면 가깝게 다가오는 근심 걱정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은 이제 옛날 말이긴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제가 이제 시 옥구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현대인들도, 현대 시도요, 옛날에 얘기했던 공자의 좋은 말씀들과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는 시옥구를 하나 한번 좀 이렇게 낭송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너의 하늘을 보아, 이런 시인데요. 잠깐 한번 제가 한번 낭송을 해드려도 될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갈 곳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내가 꽃 피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가 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이런 시입니다. 나의 하늘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들의 어떤 꿈이라든지 사람들의 목표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그 목표나 꿈이 사람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손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애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음악일 수도 있고 미술일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나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목표고 꿈이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대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공자님도 저렇게 멀리를 생각하라 라는 말은요, 굉장히 우리 삶에서도 꼭 필요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억구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무슨 자인지 보이세요? 저 글자는 지자입니다. 알지자죠.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논어에는 공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배움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배운다는 게 뭘까? 도대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직장이면 직장인, 퇴직을 했으면 퇴직한 사람으로서 또 배운다는 것, 어찌 보면 공자님은 평생을 배움이라는 것 속에서 인생을 보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알지자라는, 안다는 뜻이죠. 여러분, 도대체 안다는 게 뭘까? 이런 의미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조선에 그 선비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나라에서 조선에 그 사신이 왔는데요, 이 사신을 영접을 하면서 조선 선비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조선은 동방예의지국이다. 조선 사람들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이 조선이야말로 군자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위에 있는 그 제비줄에, 전깃줄에 제비가 앉아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제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는 저 제비들도 노노를 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짧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자,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자,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지 지지 부지 부지. 혹시 제비가 막 이렇게 지지배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선비가 저 봐라, 우리나라 제비는 제가 논어를 외우고 있다 이게. 제비조차 그런데 사람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농담을 삼아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지지위 지지는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고, 이 말은 왜 나왔냐면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굉장히 그 용감한 그 제자인데요. 하루는 이 제자한테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로야, 내가 너에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을 안다 모르다 있잖아요. 안다 모른다는 것 중에서 안다는 게 도대체 뭐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정의했던 사람들이 정말 안다는 것은 뭐냐면 아는 것은 안다라고 하고, 첫 번째 줄이 그겁니다. 지지위 지지, 아는 것을 안다 하고, 그 옆에 줄은 뭘까요? 부지위 부지,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 시지야, 이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아는 것을 안다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은 나는 잘 몰라 라고 물론 좀 창피하겠죠. 창피하지만 자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아는 것이다 라고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우리들은 어떨까요? 자기가 잘 모르는 것도 뭔가 잘 안다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습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또 모른다라고 입을 꽉 닫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니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2500년 전에 공자가 얘기했듯이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고 모르는 것을 정확히 모른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그런 말들이 이제 이렇게 논어에 보면은요, 논어에는 이런 어구가 몇 개가 있냐면요, 여러분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논어에는 이런 어구가 무려 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한 500개 정도의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되는,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어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구를 소개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온 준비한 대로 좀 소개를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아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부한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아니면 인생을 살아나가는 어떤 이 태도, 이런 측면에서 여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지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찌해야 할까,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지하, 이 뜻은 어찌해야 할까?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뜻으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여지하라는 말을 활용해서 굉장히 유명한 논어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불왈여지하 여지하자, 오말여지하 야이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어려운 글자는 별로 없으시죠? 불왈여지하 여지하자, 오말여지하 야이의. 여기서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을 때 여지하, 이 뜻은 무슨 뜻인가? 어찌 해야 할까?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반복이 됩니다. 여지하, 여지하자. 어찌 해야 할까? 어찌 해야 할까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 줄은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고 스스로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공자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불왈여지하 여지하자 오말여지하 야이의, 나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문제는 누가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곧 본인이 풀어야 된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문제가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야, 이걸 정말 어떻게 풀어내야지? 여지야. 이걸 정말 어떻게 풀어내야지? 여지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결국은 그 사람이 그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은 공자께서 이제 많은 제자들한테 교육을 했을 때 기본적인 어떤 방침으로 사용했다는 말이죠. 한 번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이 책상 다리를 하나, 책상을 설명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 책상 다리는 몇 개입니까? 4개죠. 그 중에 네 책상 다리 중에서 책상 다리 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제자 스스로가 나머지 책상 다리 3개에 대해서 스스로 터득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번에 제자가 질문을 했을 때 질문조차도 안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한 가지 정도를 알려주면 한 3가지 정도는 스스로 자율학습, 스스로 내가 뭔가 조금 더 궁리해서 어찌해야지 이렇게 계속 궁리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학습의 정신이고 삶의 어떤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을 이 역구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저 여자라는 것은 이제 이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20대에 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20대에 해결하지 못하고 30이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찜찜합니다. 왜? 30세가 되면 30세에 걸맞게 해야 할 일들이 또 나타납니다. 만약에 저희가 30대에 해야 할 일들을 30대에 어영부영해서 그냥 40이 되잖아요. 그럼 40이 되더라도 또 뭔가 찜찜합니다. 40이 되면 40에 해야 할 일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것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원 때 해야 할 일들과 대리 때 해야 할 일들과 과장 때 해야 할 일들과 각 직급별로 그 직급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정말 궁리해서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지?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궁리를 하면서 그 일을 해치우고 그 다음 직급으로 승진을 해야 내가 부장이 됐으면은요, 부장만큼의 리더십이 생기고요. 내가 과장이 됐으면 과장만큼의 리더십이 생기는 리더십의 힘은 저는 이 여지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해야 할까? 그런 정신이 아마 2500년 전부터 이렇게 논어에는 서려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째 욕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부자 되고 싶으시죠? 뭐 누구도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논어에서 이런 걸 한번 저희가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부자가 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회 없는 인생 살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어구를 논어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논어에 보시면 이런 어구가 있습니다. 조금 어구가 길긴 한데요. 그리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의가구야 수지편지사 오역위지 여불가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의가구야, 여기서 부라는 것은 뭐 부자라는 말도 될 수 있고요. 뭐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라는 것이 구해서 가능하다라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원하는 만큼 보통 벌립니까? 안 벌립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어떠세요? 돈이라는 것은 사실 원하는 만큼 잘 안 벌리지요. 공자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라는 게 내가 원하는 만큼 된다라고 하면 두 번째 줄이 뭐냐면 수지편지사. 내 비록 지편지사. 지편지사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가죽 회초리를 가지고서 일하는 사람, 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뭐 마부, 말을 모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마부의 일이라도 오역이지 나 역시 하겠지만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정말 돈이 된다라고 하면 나는 좀 이 급이 낮은 마부의 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불가고 여러분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평생을 어찌 보면은요 돈 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는 하는 거지만 그래도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라는 게 정말 원해서 되는 거라면 나는 정말 어떤 막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하겠다. 하지만 인생을 쭉 40, 50, 60, 70 딱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이 원하는 만큼 안 된다는 것을 어느 나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제가 아직 뒤에 4글자를 안 보여드렸는데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이따 뒤에 4글자를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시면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20대 중반에 혹은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옳지, 됐어. 이제 나는 이제 나만 열심히 살면 훌륭한 배우자를 얻을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좋은 집도 구할 수 있고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 거야 라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가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35세가 되고요, 40세가 되고요, 45세, 한 50세 정도 살다 보면 직장 생활을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15년,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돈이라는 게 임자가 따로 있다, 이게. 아, 나는 임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게 되죠. 요즘은 이제 뭐 90세, 100세까지 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50이라고 쳐도 60, 70, 80, 90 정말 많은 이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인생의 후반전을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살면 좋을까? 그 인생의 후반전도 인생의 전반전처럼 똑같이 이렇게 살아만 될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정말 2500년 전의 공자는 어떤 지침을 사람들한테 줬을까? 이런 지침을 공자님은 얘기를 합니다. 종오소다. 종오소. 나는 내 좋아하는 것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모두 나이를 먹어서 죽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 아주 노인분들한테 이 질문을 해보니까 인생을 사시면서 무엇이 가장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나는 38평 아파트에 살았는데 40평 아파트에 못 살아본 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나이 45세 때, 내가 나이 50세 때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시작조차 못하고 지금껏 나이를 먹고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너무 그게 아쉽다. 나에게 기회란 다시 오지 않는 게 너무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 60에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시작조차도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종오소, 나는 내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공자의 이 말은 정말 2500년이 지난 현대도 많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많이 화 혹시 내세요? 화 별로 안 내시는 이 분들 같으신데요. 많이 화 나실 때가 있으시죠? 뭐 사람은 누구나 다 화를 내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화가 날까요? 왜 인생을 살면서 막 그렇게 화가 날 때가 있을까요? 화는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네가 하는 거 내 마음에 정말 안 들어. 왜 내 마음대로 해?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왜 도대체 너는 네 생각대로 하느냐? 이래서 사람들은 많이 화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이제 그 불교 용어로서는 아상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나자의 이제 상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형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생각이 좀 더 강해지면 그게 아집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만의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굉장히 우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4장의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4장의 그림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언제 찍은 사진처럼 보이세요? 여름에 찍은 거와 가을에 찍은 것처럼 혹시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저 사진은 제가 한날 1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요즘 핸드폰으로 보시면 저렇게 이 조리개를 조정해서 저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게 나와 있는 4장 사진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여름에 찍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을에 찍었다 막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정작 저 사진의 진짜 모습은 저 사진 속에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봤던 그게 진짜 모습이지 나머지 그 모습은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본 것을
정말이라 진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게 내 생각이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일반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들은 게 맞다, 내가 본 게 맞다 하면서 사람들과 계속 이렇게 이 인간관계를 하니까 싸움이,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만 해도 대략 5천만 정도가 있고요. 세상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저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내 생각이 맞다.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이 맞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시죠? 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 화가 날 수밖에 없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린 또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고,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료끼리 평화롭게 살고, 우리나라 전 국민이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공이라는 이 제자는 공자 제자 중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제자인데요. 이 제자가 한 번은 공자님한테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질문을 합니다. 이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했죠. 스승님, 제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정말 소중한 글자가 한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글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소중한 글자, 소중한 의미의 한문 글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과연 2500년 전에 공자는 어떤 글자를 제자한테 얘기를 해줬을까요? 궁금하시죠? 과연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랬을 때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글자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글자는 용서할 때 서자입니다. 용서할 때 서자죠. 용서. 여러분, 저 서자라는 한문을 보시면은요, 밑에 마음심이 있죠. 마음심. 그 위에 같을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용서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말은 나와 그 사람의 마음이 같아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나 그 사람 마음이나 같아지면 그게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영어에서는 서라는 말을 공자가 제자한테 네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정말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 용서라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소중한 말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이 서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forgiveness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forgiveness라는 영어 단어의 가운데 기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다. 그게 보이시죠? 주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주는 것이죠. 이 서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용서를 받아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주어가면서, 뭔가 주면서, 물질적으로 있으면 주고 정신적으로 있으면 주고 주어가면서 용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이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말인데요. 자공이 얘기했죠. 자공할 유일언니 가해종신 행지자호. 오직 한마디 말로 평생 동안 살아나가는데 정말 소중한 말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러니까 공자는 기서호다. 그것은 서라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공이 저 서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잘 알아들었겠지만 뒤에 한 문장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 문장을 가지고 공자는 다시 자공에게 용서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주 그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논어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소불효 물시어인이다, 이 말입니다. 기소불효 물시어인. 저 말은 이런 뜻이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저 말은 어떠십니까? 실행하기가 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우니까 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 시대 때 사람들도 저게 안 되니까. 여러분, 저게 기소불용 물시어인이 요즘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죠. 욕 듣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마세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말이죠. 여러분, 적게 갖는 게 싫으면 다른 사람한테 적게 주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만 떠는 거 싫으면 다른 사람한테 거만 떨지 마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아주 일상적인 말이죠. 하지만 저 말이 지금까지
25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 말을 실행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사실은요. 어려웠기 때문에 1000년 전에도 어렵고 2000년 전에도 어렵고 지금도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저 말이 앞으로 2000년이 지나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의 마음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 되니까 말을 한 거예요. 욕먹기 싫으면 욕하지 마라.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가장 사람들과 함께 살아나가는데 가장 소중한 말이 저 말이 아니겠느냐라고 공자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논어에는 이런 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 짧게 몇 개 말씀 못 드렸는데요. 혹시 또 다음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